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1.5%, 다우가 0.7% 상승해서 마감합니다. 미국 시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오르고 두 번째 이슈로 더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표였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며칠 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12일 날일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어서 추가적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3월 예상했다가 5월 예상했다가 이제 10월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1월 생산자 물가지수마저도 증가를 했습니다. 0.4% 전월 대비 증가했고요. 전망치는 0.3%였습니다. 또 전년비 기준으로 보면 3.5% 올랐고요. 12월달 3.3%보다 0.2%가 더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 강화되면 인플레이션에는 안 좋죠. 인플레이션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두고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면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과 오후장이 돼가면서 연준의 방향이 그러니까 금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준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과 오후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로 수치를 뜯어보면 인플레이션이 추가 개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에 포함되는 품목만 따로 볼 경우 약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치죠.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 최대 화두는 관세죠,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바로 관세를 매긴 것이 캐나다, 멕시코였죠. 중국은 플러스 10%까지 해서 매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상호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별로 개별적으로 상호관세를 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4월 1일부터 국가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40일 넘게 남은 거죠. 거의 50일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협상 여지도 있다. 얼마 전에 멕시코하고 협상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협상 여지도 남겨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보편관세와 일방적 상호관세가 아닌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상호 관세 명령은 일단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 그 시기가 바로가 아니라 거의 40일 넘게 5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스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제품 주문지가 29%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지수가 시스코 가격이 2.9% 정도 오른 상황이었고요. 테슬라가 6%, 그동안 계속 빠졌던 테슬라 6%, 엔비디아가 3% 오르면서 딥시크를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옵니다. 3% 오르면서 지난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개파락이 16%가 있었잖아요. 그걸 메워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그래도 박스권 상단에 불과하죠. 21선을 깨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였고, 그러면 20에서 밟고 양봉이 세웠지만 박스권 상단, 어쨌든 이 박스권 상단에서만 놀아주면, 상단이나 하단에서만 놀아주면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우가 그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랐지만 요 박스권,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나라한테는 기회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못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를 때 내린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회복을 다 해야 돼요. 미국이 계속 오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에 내내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여기 작년에 9월달
트럼프가 되면서 올랐던 그 지수가 그때부터거든요. 9월 1일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7월에 찍고 9월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빠져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얼마나 오르는지 좀 보시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딥시크를 얼마나 벗어난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엔비디아가 이 갭을 메고 있습니다. 어저께 살짝 밀렸었네요. 그렇죠? 1% 정도 밀렸었는데 오늘 3% 오르면서 일단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만큼까지는 메워야 되죠. 여기 선을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메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메워야만이 딥시크를 벗어났다. 그런 해석도 좀 될 수 있고요. 테슬라도 연일 빠졌죠. 테슬라도 연일 빠졌는데 오늘 어제 영망치형 캔들이 하나 딱 나와서 2% 상승하더니 오늘 6% 상승합니다. 그래도 올라요. 제가 그때 아마 그랬죠. 여기서 돌리지 못하면 요 라인에 돌리지 못하면 여기까지 밀리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여기 돌리네요. 그렇죠? 한 번에 갈지 다시 딛고 다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분산 과정이라 그러면 시간을 계속 끌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내장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요즘 금 얘기를 좀 하죠. 제가 지난번에 금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 금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2,800불은 무조건 갈 거고 3,000불은 넘어갈지 안 갈지 그게 마지막일 거다라는 얘기 제가 몇 번 했고 이번에 올라오면서 3,400불까지는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끝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뛰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금에 대한 그 각국 통계가 나왔는데요. 68개국이 1,000톤 이상 3년 연속 매입을 했답니다. 3년 연속 매수를 했고요.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로 매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나라가 안 샀다라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들이 샀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요. 각국 외환보유, 각국이 선진국이 외환보유가 있죠. 이 외환보유는 보통 달러면 달러. 그거 대비 48%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대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5대5.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가 98%고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저는 이게 왠지 껄쩍지근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망할 거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호무역제도는 결국 미국을 망가뜨릴 거다라는 거. 왜냐면 다른 나라는 관세를 안 매길까요? 관세 매깁니다. 트럼프가 있는 미국이 뭐 한 30억 정도 인구가 된다면 해볼만 하죠. 3억밖에 안 됩니다. 3억 인구.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입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70억 인구와 3억 인구와의 싸움인데 얼마나 미국이 이겨낼지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결국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이 쇠락해가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계 경찰국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하자마자 한 달 만에 6,800,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6,800만인데 그 3만 명이는 탈레반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이 새 경찰국을 자처하다가 그걸 내려놓게 되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가 되고 미국은 그 힘이 쪼그라들 확률이 높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 결국은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이끌고 가고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뭐 자국의 국민이 밖에서 싸우지 말아야 되고 자국의 국민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왜 얘기를 하냐면 달러가 외환보유 기본이잖아요. 그게 반으로 줄어있다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는 왜 미국이 왜 그랬을까? 왜냐면 물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의외다라는 겁니다. 저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늘려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뉴스를 보다가 이거를 방송을 합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가 어저께 그 옵션 마켓 때 올랐죠. 미국은 어저께 혼조세였는데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컸어요. 6,700억. 사실은 외국인이 3천억 넘게 매도하다가 막판에 2천억에서 걷어들였고요. 개인은 팔았고 또 기관이 또 3천억 이상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수를 방어할 상황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연기금이 계속 시장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 행진이 언제쯤 멈추는지가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 근데 사실은 연기금이 외국인의 매도 덜미를 잡고 있는 상황. 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금액을 다시 걷어들일 거라고 판단하고 그게 1월부터 지금까지 3조 정도 됩니다. 매수했던 금액과 매수한 걸 던지고 매도했던 금액을 합하면 3조 3천억 되는데 이걸 다시 걷어들이면서 시장을 끌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